안녕하세요. 양산 통삽 있는 산들바른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들한테 제가 오늘은 옹심이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그 옹심이에다가 제가 쑥을 넣어서 할 거예요. 어머니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특이하고 맛있어요. 저는 쑥을 이렇게 요만해. 쑥이 아주 어려요. 큰 거 말고 요 굉장히 어려요. 지금 양산 쪽은 요만해요. 지금 이름 보면 여기 새순으로 이렇게 똑똑 딴 거, 이렇게 긴 거 말고, 지금 시장에 가면 긴 것도 있어요. 긴 거는 지금 요만한 것보다 가격이 반 가격밖에 안 돼요. 요렇게 생긴 쑥이 제일 비싸요. 가격도 맛도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싹 씻어 따듬어 갖고 찹쌀하고 방간에 가서 빻아주세요 하면은, 지금은 센 걸로 빻는 게 잘 맞아요. 오늘 빻는데 쑥을 넣어 갖고 찹쌀을 빻았어요. 요걸 이제 새알을 만들어 갖고 미역국에다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빻아 놓으시면요, 옹심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떡도 만들 수 있어요. 수수 팥떡이라고 그래가 그렇게도 하잖아. 물에다 이렇게 삶아 갖고 팥고물에 묻히는 그 형식으로 해도, 우리 쑥떡을 요렇게 옹심을 해 갖고선 떡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제가 양을 좀 많이 빻았거든요. 이게 찹쌀로 치면 한 서대 가까이 돼요. 먼저 제가 미역을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미역을 시장에 가면, 슈퍼에 가면 산모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 담궈갖고 좀 까마면서, 저는 미역이 약간 흐리하잖아요. 요건 산모용이라서 미역이 좀 단단해요. 씹히는 맛이 강하고 어슬어슬하고. 그런데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국을 끓여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물에 담그면 빨리 팍 퍼들어지는 미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 취향대로 가는 거니까 미역을 담궈 갖고 차가운 물에 빨아 갖고 이렇게 다 잘랐어요. 옹심이가 들어가는 이런 건 미역을 길게 하는 것보다 좀 잘게 썰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미역을 요만큼 준비하시고요. 그냥 우리 가정집에서는 미역국 끓인다면 맹물 생수 넣고 미역국 끓이잖아요. 생수를 넣고 그냥 끓이시거든요. 그런 맛이 없어요, 어머니들. 조금 신경 쓰셔갖고 육수를 뽑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릇기랑 육수를 뽑았는데, 저는 엄나무 한 가지 넣고, 엄나무가 좀 구수한 맛을 내거든요. 넣고 파, 마늘, 표고버섯, 양파, 무를 꼭 넣고 육수를 뽑아요. 미리 한 30분 정도 은은하게 끓이면은요, 넣어갖고 다시마도 꼭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육수를 이렇게 끓이면은, 우리 음식점 유명한 집, 잘하는 집은 가면은 다 비법이 있는 거, 그건 딱 하나, 육수를 잘 뽑는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 음식이 맛있어져요. 간단하게 해갖고 맛있는 집은 없어요. 아니면은 좀 화학 조미료를 좀 써야지 맛이 나겠죠. 그런 조미료를 안 쓰려면 요리를 하는 사람이 조금 귀찮고 버거워야 음식이 맛있어져요. 이렇게 똑같이 않더라도 집집마다 육수 뽑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좀 뽑아가고 맹물로 사용하지 마시고, 미역국 자체에서 크게 맛이 안 나오거든요. 육수를 꼭 뽑아서 사용하세요. 제가 여기다가 국을 끓여갖고 달여야 되거든요. 미역을 먼저 볶아갖고 육수를 넣고 올려놓고 새알 빚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불이 달궈지면은요, 들기름은 불이 너무 많이 달궈지면 안 돼요. 적당히 좀 넣으세요. 미역국은 들기름이 최고 좋아요. 오늘은 육수에도 파, 마늘, 양파, 무까지 다 뼈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새알이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여기다가 쇠고기를 좀 넣고 볶을 거예요. 요 정도 쇠고기 넣고 볶으면 한 4인 기준 나와요. 집에서는. 이렇게 달달 볶아주시고, 적당히 볶아주시고, 여기다가 미역을 같이 넣고 볶을 거예요. 근데 미역을 같이 넣고 볶으면은요, 미역이 부드러워져요, 어머니들. 이렇게 볶으시면 여기다가, 여기는 항상 저는 국에다가 이렇게 바다 냄새 나는 데는 멸치 액젓을 좀 넣거든. 다는 안 넣고 일부러 좀 넣을 거예요. 간을 좀 해주면 미역이 볶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여기다가 맛간장을, 이거로 간 다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맛간장을 너무 많이 넣고 간을 하면 새카맣게 나와서 보기 싫거든요. 간기가 들어가면 미역이 부드러워져요. 여기다 육수를 넣고 한 20분 은은하게 따라주시면은 국물 맛이 정말 괜찮아지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육수는 국은 한 그릇 정도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양보다는 좀 낮게 국물을 넣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 넣으시면, 그리고 뚜껑 닫아 놓으면, 끓으면은 뚜껑을 약간 열어놓으시고, 끓기 전까지는 불이 가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뭘 가르쳐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어머니가 찹쌀을 했는데 설이 고요 그러는 분이 있거든. 저도 한번 실수를 해서 할머니한테 요리 배울 때 등짝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아직 잊지도 않는데, 모든 송편이나 반죽을, 쌀이나 찹쌀이나 반죽을 할 때는 익방죽을 하세요. 그 익방죽이란 뭐니까 펄펄 끓는 물을 넣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찬물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는데요. 이 옹심이를 항상 해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찹쌀만 이렇게 빻아오면은 물을 좀 더 먹는데요. 쑥이나 다른 산나물 종류도 제가 넣을 때도 있거든요. 이 옹심이에다가.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덜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콧대는 좀 작게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보시고 이러는데, 물을 너무 과하게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익방죽은 찹쌀은 지르면 옹심이가 안 나와요. 그럼 좀 된 듯한 게 좋고요. 맵쌀은 물을 좀 더 먹는데 찹쌀은 물을 항상 덜 우리 팥죽 끓일 때 옹심이 만들잖아요. 우리 물 보러 오면 찹쌀이 물을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그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되면 한 그릇, 두 그릇. 옹심이가 많이 먹고 싶었으면 낙낙하게 할 거예요. 요 정도. 그럼 물이 이렇게 끓으면요, 조금만 넣어보세요.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넣어보고 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쌀바로 가면은 반간 아주머니가 소금을 좀 넣어줄까요 하거든요. 저는 안 넣고 와요. 집에 와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소금은 제가 알아서 넣어요. 너무 안 넣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약간은 넣어 주셔야 돼요. 간은 적당하게 들어가야 모든 음식이 맛있고요. 이렇게 주물러 보고 좀 질다 싶으면요, 약간 더 넣으시면 돼요. 쑥 자체에서 수분이 있어서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제가 이거 치대니까요,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봐서 잘 못 느끼는데 벌써 냄새가 달라요. 향이 엄청 좋아요. 반죽은 좀 돼야지 좋아요. 이게 지르면 손에 좀 많이 달라붙고요. 좀 된 듯 하면 손이 덜 달라붙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아니라도 조금 시간 있을 때 아이들 있는 같이 이렇게 빚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특별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이걸 좀 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알이 쫀득쫀득 하겠죠. 반죽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보다 뭐가 들어가면은 반죽이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좀 주물러 주셔야 돼요.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요거 이제 미역국이 끓여 있죠? 이게 너무 끓으면 약간 이렇게 어석하게 그렇게 놔두고 은은하게 끓게. 세게 끓으면 쫄기만 하고 깊은 맛이 안 나거든요. 요거를 새알을 빚을 거예요. 반죽을 이렇게 알맞아요. 이렇게 새알을 이렇게 빚을 거예요. 이렇게 좀 너무 굵게 하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굵으면은
미역국하고 먹는 거라서 너무 짜라도 그렇고요. 1인분을 제가 해보니까 12알 정도 하면 맞더라고요. 미역국하고 같이 건더기하고, 그리고 좀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은 15알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적당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한 20개, 30개 들어가면 조금 탁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사람 분량이 딱 맞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썰어지면은 크기가 거의 맞아요. 좀 만져보면은 무게가 딱 나와요. 좀 굵다 싶으면 좀 떼어내시고. 절에서 근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흰색 새알도 만들어요. 그래서 반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먹는 사람의 기분이 참 좋아요. 쑥만 딱 넣는 것보다요. 그거 참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스님들 해드렸어요. 내가 음식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흰색도 같이 해갖고 반반 해갖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비닐을 꽉 싸서 냉장고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찰지고 맛있거든요. 할 때 할 거 꼭 미리 한가할 때 해놨다가 그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하시면 이렇게 빚을 때만 미리 끓일 때 돼서 이렇게 빚으시면 됐어요. 이 정도 하면 3인분 정도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은 국을 이렇게 보시고 양이 많다 싶으면 좀 떠내고. 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요, 새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을 너무 강하게 아주 좀 싱겁게 간을 해요. 그러면은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간이 좀 싱겁다 하면은 그때 맛간장을 약간 넣으면 되니까 차라리 좀 싱거운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미역이 너무 많으면 이 새알이 잘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미역을 좀 묽게 끓이시는 게 좋아요. 간이 맞아요. 국 양이 3그릇 하기는 좀 많거든요. 그러면 양을 좀 떠내세요. 새알이 들어간 거를 남겨 놓으면 맛이 없어요. 새알은 국을 미리 끓여 놓고 또 데워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은 큰 솥단지에다 미역국을 끓여 놓고 국을 데워서 그때 새알을 집어넣어서 끓이시면 새로 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국이 팔팔 끓을 때 새알을 넣어야지, 조금 끓으려고 할 때 미리 넣으면 새알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국을 세게 끓일 때 새알을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표고버섯을 썰어놨다가 새알 넣을 때 같이 넣을 거예요. 요거는 좀 얇게. 요 기둥도, 요거는 말린 표고버섯이고 생 표고버섯이에요. 그러면 같이 씹어 먹으면 연하고 좋아요. 국이 세게 끓죠. 그럴 때 요걸 뚜껑을 열으시고, 요럴 때 새알을 넣으시면 돼요. 표고버섯을 넣으시고요. 뚜껑을 한번. 팥죽 끓는 거랑 똑같아요. 요런 거는 할 때는 가스레인지 불이 좀 센 게 좋거든요. 이거 부탄가스로 하면은 좀 약해갖고, 이제는 좀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익으면 우로 떠요. 끓고 있는 데는 국자 같은 거 넣고 젓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 미역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눌고 이런 건 없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떠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뜸을 좀 들여주면 새알이 이렇게 몽글몽글 뜹니다. 자, 새알이 뜨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우리 국으로 이렇게 잘 쑥 색깔이 있어서 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뜨잖아, 동글동글. 요거는 이렇게 동글동글 떠요.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이제 한 개를 꺼내서 어머니들 뭐 보시는가 하면은, 혹시나 익었나 안 익은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익었으면 요 안에가 이렇게 빵빵해요. 이렇게 하나 먹어보세요. 이럴 때 되게 맛있어요. 쑥 냄새가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은은해요. 다 됐어요. 이거 끓여놓으면 어른들 계시는 집은 칭찬 들을 거예요. 애들도 쑥 들어간 거 잘 못 느껴요. 쑥 뽑아보세요. 이렇게 진짜 이쁘죠?
밥 먹으러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미역국에다 옹심이면 한 끼, 아니면 이런 작은 그릇에다가 딱 세 그릇 나오죠. 김치 하나 있으면요, 식사 대용으로 딱 요런 그릇 한 그릇 드시고 나가면은 요렇게 입방줄 해서 요 정도 방줄 해서 놓으면 내일 또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내일은 더 맛있어요. 하루 지나면. 우리 수제비 반죽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또 새알을 미역국 끓여 놓은 데다가 새알만 따갖고 넣으면은 금방 요리한 것처럼 요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보기에는 시커무리해도 먹어보면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쑥이 너무 번지지도 않고 적당한 게 좋아요. 그냥 미역국에다 쑥을 막 넣은 것보다는 이 새알에다 넣은 게 더 고급스럽고 좋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아침마다 밥 대신 요거 한 그릇 먹으면은 여기로 건강 음식이 되겠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면요, 쉬워요. 그냥 보기만 말고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쉬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